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선으로 구분해서 하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그어가지고 지지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 저항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통해서 지지 저항을 보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 지지저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니스트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희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보니까 2021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그어보면 요런 느낌으로 한 여기 최저 3,725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요거 근처 오면은 매수를 할까?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매수했다가 지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고 그냥 올라가면은 수익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런 종목 어디 없나 이렇게 골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할 거는 요렇게 지금 요 상황, 요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되는 지지선을 찾아가지고 종목을 고르려고 하는 요 분은 괜찮은 생각인지,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바로 본론의 이야기를 하면은, 시청자분들은 버디님이 딱 요렇게 매매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뭔가 질문 자체가 그럴싸한 것 같고 맞는 얘기 같고 공감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보거든요. 특히 클럽 처음에 들어오시는, 밖에서 이제 개인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 사고의 흐름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됐냐면은 그 생각이 이것저것 짬뽕되어 있어요. 그거는 절대 매매 전략이 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운에 맡기는 매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짬뽕이 돼 있는 걸까요? 이것저것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단 당연히 매매하면서 안 됐을 때도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떨어지면 손절하지, 그럼 이 손절에 대해서 손절이 모든 전략을 해결해 줄까,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지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면 오르겠지, 여기서 사면 올라가는 자리, 일단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사볼까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매매에서 저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희망사항만을 나열한 짬뽕이란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대충대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게 약간 대충대충입니다. 네. 요걸 기간을 1년 정도만 본 것도 대충대충. 여기 3,725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4,360원이면 이 괴리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도 대충대충이고, 손절이라는 것도 뭐 3,725원에서 손절을 한다는 건지 뭔지 그런 것도 대충대충이고, 일단 매수를 한 번에 산다는 것도 대충대충이고, 이게 전략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희망사항을 덧붙여서 되면 되고 말면 말지라는 심리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큰 돈을 넣으면서 손해를 키워나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건 이제 전략도 모두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거 티플렉스라는 종목 한 3,800원 정도에서 사면은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요? 딱 여기서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가격 안 오면요 라는 답변에 말문이 막히니까 내가 뭔가 부실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보완해서 한 몇 가지를 더 생각을 추가를 하는데, 이 추가된 생각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되게 얕은 생각들의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분석 또는 뭔가 매매 전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실제로 초보자한테서 좀 많이 봤고, 이런 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서 다른 형태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조금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4,000원 부근에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4,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살 건데? 한 번에 살 거야? 아니면은 한 번에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한 번에 안 사면은 어떤 식으로 살 거야? 몇 프로씩 살 거야? 지금 몇 프로 살 거야? 비중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한 번에 안 사는 게 좋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는 그냥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 말에도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왜 한 번에 안 사는 게 좋다는 걸까? 저점에서 좀 타이밍 좋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확률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냐면, 여기서 아무리 뭐 분할 매수를 한다 한들 결과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한 이후에 여기 깨버리고 떨어지면 그러면은 한 번에 산 거랑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이거를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때 손절을 하던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매수를 하든 분할 매수를 하든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기법적인 차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저는 이게 모든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사놓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선택권이라고 해봤자 그냥 손절밖에 없는데, 혹은 그냥 손실 보고서 매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절이나 손실 매도가 아닌 다른 옵션이 계속 주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거는 일상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에게는 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들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뭐랄까, 많은 걸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인식을 바꿔주시면, 관점을 바꿔주면은 투자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뭔가 좀 전략적인 디테일함을 좀 채워보라는 조언을 그럼 받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더 긴 기간을 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당장 봐도 이거 3,750원이 아니네, 여기 뭐 3,000원까지 이렇게 있네, 그럼 여기 저항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보다 보면은 이제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런 거래량이나 뭐 이런 수급도 좀 보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물어보죠. 어니스트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 보자마자 저는 가로선을 그었는데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이고 이게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것부터 일단 초보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절대적이지 않다. 간혹 차트 마스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지지 저항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힘을 쓰거든요. 그거 찾지 말아라. 아니 근데 절대적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90% 이상은 절대적이다, 이 정도라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것 때문에 어니스트님 얘기가 잘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식 차트 고수라고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90% 이상의 확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확률 높은. 네, 그 정도도 아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100%가 아니다 이 얘기일까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에 가깝다라고, 지지 저항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90%까지 올리기가, 차트만 보고서 90%까지 이 자리를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지 저항을 파악하는 게, 왜냐면은 그림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90%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80%는? 70%는? 이런 이제 막 계속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네. 나는 한 70% 이상만 돼도 거기 한번 파들어보고 싶은데 막 이러니까. 이 그림 안에서 자리가 90%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지지 저항은 이런 지지 저항의 현상, 파동 현상을 이용해서, 결국엔 지지 저항도 파동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냐랑 매칭이 됐을 때, 궁합을 맞췄었을 때 90% 확률 또는 그 이상의 확률,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확률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되는 곳인데 라고 했었을 때 누구한테나 여기서의 매매가 90%의 확률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림, 여기 띡띡띡 그은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주식 초보자가 달려 들어가지고 확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까, 아무리 이걸 잘 나눈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닦고 봤을 때 저는 확률이 결국은 50%일 것 같아요.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 그냥 그거에 따라서 50%의 확률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저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나가는 행동, 매매를 해나가는 행동이 덧붙여졌을 때 그 행동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90% 이상의 확률로 매매를 성공시키는 게 아닌가. 제 경험적으로는 좀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희망을 깨는 얘기인 것 같지만 빨리 현실 감각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제가 가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가 다 딱 이 선 구간 나눈 걸로 보더라도 이런 데가 다 좋은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로선으로 나눠서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뭐 이평선이라든가 볼린저 밴드라든가 추세 삼각수렴이라든가 MACD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의 모든 자리가 지지저항하고 만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나옵니다. 이 사이 안에서도 여기서도 단기 저점 단기 고점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모든 가격대는 지지저항이란 존재한다. 이거를 좀 빨리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기가 막힌 자리, 그래도 확률 높은 자리 이런 거에 대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좀 판타지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는 모든 상황이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부터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제가 이제 첫 번째인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또 계속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럼 고수들은 도대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뭘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는다는 말도 초보의 기준에서는 그냥 매수해, 매도해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겠지만 고수일수록 지지와 저항의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 정도를 생각해서 자신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 아니면은 줄일지 높일지 등등 비중을 컨트롤하는데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익을 내에 있어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사면 좋은 거 아니야 초보의 생각이죠. 이런 거 역시도 같은 맥락인데 누구나 알아요. 비중이 많은 상태로 상승을 만나야 큰 수익이 난다. 근데 그거를 이제 흐름에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조율하고 변화를 주면서 포지션을 변경을 하는 건데 그때 지지와 저항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지지와 저항을 보고서 참고해서 비중을 조절한다. 그럼 결국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지지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니스텐미크 가로선 요 선을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왠지 지금 요 시점에서는 여기가 지지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처럼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비중을 조정한다는 거는 이 지지선에 가까이 붙으면은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올라가면은 전략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낮춘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예를 들면 딱 3분의 1 지점 정도에 있잖아요. 그럼 비중을 한 33% 정도 매수를 한다는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역시도 딱 이렇게 하면 된다 정형화된 거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거는 많이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매매를 좀 찾아 나갈 필요는 있고요. 근데 그 생각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되는 부근에 붙을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저항대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이 낮아진다. 이게 초보자 때 처음 훈련할 때 하면 좋을 법한 행동인 건 맞습니다. 근데 초보자한테만. 반대로 초보 딱지를 벗어내고 중수 또는 그 이상이 되면은 또 달라져요.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한다라든가 비중을 다 잃어버리면 수익 극대화는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이 넘어갈 때의 비중 컨트롤도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훈련이 된 이후의 영역이니까 이건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하단에서 박스죠. 박스 하단에서 비중이 좀 더 높고 박스 상단에서 잘 매도를 한다. 이게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하단에서 비중을 높였는데 이 지지저항선이 완벽한 건 아니다, 100%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50%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깨면 지금도 이렇게 스근스근 깨는 것들이 많았었고 네. 애초에 여기서 밑에서 올라온 거였으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비중을 높여놨는데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죽으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초보자잖아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가장 다른 생각은 여기서 비중 높여도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높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 근데 이 100%라는 기준은 자기 자신의 실력은 없는 상태의 수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이거 깼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100% 하면 안 되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건 보통 기준 비중을 많이 얘기해요. 자신의 실력에서 다룰 수 있는 비중, 그거를 설정해서 그 정도까지만 높여놓고 깨면은 오히려 초보 때 더 많이 훈련해봐야 돼요. 지지가 깼을 때, 지지 라인이 무너졌었을 때 파동 흐름, 거기서 대응력, 이거 먼저 충분히 길러놔야,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전략들도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필수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잘하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되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구나 싶은 부분이 좀 오늘 얘기해서 힌트가 좀 얻어지는데, 초보자잖아요. 아까 이제 어니스님이 얘기한 게, 초보자라면 여기서 비중을 높이고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게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초보자인데 생각하시는 게, 여기서 비중을 높여? 그럼 난 100% 혹은 막 미수까지 써서 신용까지 써서 여기서 비중 꽉 채워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틀린 거죠. 초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비중을 매수해서 나중에 컨트롤을 할 거냐는 거죠. 초보자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기준 비중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래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개념 설명 많이 해놨었는데, 그게 초보자는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럼 여기서 최대한 높인 게 10% 20%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초보자잖아요. 초보자가 그러면은 나는 더 좋은 팁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비중을 더 높여서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수익을 원활하게 마무리 낼 수 있는 90% 이상의 승률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과 경험을 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뭐 갑자기 막 100%를 높이는 대박자리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초보자기 때문에 요 정도가 내 한계선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한계선을 높이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게 맞지, 내가 초보자인데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쉽고 대단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쪽으로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어니스트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 진짜 잘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관점을 바로잡지 못해서 대부분 주식 투자 시장에서 헤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면 여기서 내 비중이 막 80% 90%인데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럼 거기서도 대응을 해서 살아남거나 수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고민도 좀 들지 않나요? 이런 지지 저항선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지지저항선 애초에 안 배우고서 그냥 주식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이런 또 생각까지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재테크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좀 편하게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수익 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전업을 한다라든가 그 이상, 또는 프로 이런 정도 정말로 좀 제대로 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알긴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지지저항을 이용한 전략에서는 나중에 리스크 대비 리턴 아니면 자신의 포지션 확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 박스에서는 처음에 얘기한 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그러면 이 안에서 다루는 비중, 예를 들면은 30 정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서 내가 한 60까지는 다루겠어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좀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윗박스로 갈 때는 여기는 한 70까지는 달아줘야지 하락할 때 비중만 커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이 위에서는 100 플러스 알파까지 해줘야 수익 극대화도 낼 수 있고, 이런 자신의 비중에 대한 실질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통계? 또는 타점? 아무튼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클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클럽에 똑똑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니스님 저 이제 막 주식 계좌 개설했는데요, 주식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막 몇 개월
뭐 몇 년, 막 많으면은 10년 넘게 혼자 자충우돌 주식하고 어디 리딩방에서 막 주식 배우고 막 저희가 아닌 곳에서 주식을 배우고 혼자 익히고 막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에 딱 오시면은 이런 그동안에 배웠던 이런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와 지식들을 버리게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거 없이도 재테크 차원에서 그냥 한다면은 지지저항 개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식을 하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가능이라는 게 막 되게 작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꽤 그냥 주식, 나 어디 가서 동네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몰라도. 그 정도까지 딱 되려면 일단은 그동안에 잡다하게 쌓여있었던 기술적인 기준점들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 없이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쌓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중수가 되는 거죠. 초보 딱지 이제 벗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클럽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더 잘하고 싶은데요. 막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말한 이런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또 채워가고 익혀가면서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시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냥 머무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머리 아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동네에서 제가 제 주식 잘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그 이상을 가신 분들은 어니스트니 말한 요런 단계들을 다시 거쳐가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진짜 많이 본 일반 초보자분들이 기술, 차트에 딱 집중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여기서 야심차게 1000만원 딱 베팅을 해서 시작을 하고 하락했죠. 물 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00만원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잘 뭐 어찌됐든 흐름 잘 만나서 괜찮아져서, 그래 역시 난 잘해, 그러면서 수익도 내긴 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이제 남은 거 한 500만원, 이거 가지고 이거 당연히 다 못 먹고 조금 더 플러스 먹고, 그래 나 물 잘 타서 수익 내고 나왔어. 이 매매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잘한 매매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매매를 많이 하면은 잃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 리스크 값이 잠재적 기대 수익 값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태예요.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지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을 때만 비중을 늘리니까. 한두 번은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고, 평생 할 거니까 투자를. 그러면은 결국에는 잃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시 바꿔야 돼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원활해져야 그 다음에는 큰 돈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까지 나온다. 그때 지지저항이 중요하다. 지지저항은 어찌 보면 그래서 초보자가 그렇게 막 혈안이 돼서 노력해서 외워서 공부해야 된다 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저항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적인 노하우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가 지지저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세부적으로 비중을 컨트롤할 때 판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저 이것도 할 말 있어요. 이렇게 1000만원이 됐는데 물린 상태에서 물 타가지고 뭐 기다려가지고, 혹은 여기서 뭐 계속 뭐 매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타기의 형식으로 만약에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주식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 먹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맞게 되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게 쌓여가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쌓여가는데 계속 잘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행동이 큰 손실로 다가오기 마련인데, 대세 하락장 맞으면 끝나죠. 그렇죠.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잔머리 잘 굴리고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그래 나는 그냥 벌 때는 계속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노하우를 배우고 익히거나 혹은 조언을 구해서 그 안 되는 상황을 소위 말하는, 저희 말하는 리밸런싱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계속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안 될 때 그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몸에 있고 그냥 이게 맞는 것처럼 주식을 해왔던 사람이 나중에 뭔가 스위치가 딱 켜지듯이 딱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다고 그냥 본인만 착각하는 거지, 그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계속 경험을 이런 식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려워져요. 저도 그래서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평소에 체질이 개선이 돼야 돼요. 평소에.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순간 또는 자신의 한계점을 벗어난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평소에 훈련했던 평소에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지 절대 다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진리 같은 거다를 받아들이면은 쉬운 문제인데 인정하기까지가 참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긴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당해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데 당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 대부분은. 네. 저는 뭐 사실 운이 좋은 거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복구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또 옆에 어니스티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멘토를 옆에 두고 주식을 하는 거는 정말 뭐 스스로에게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클럽에서 계속 어니스티님 이용해서 주식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뭐 얘기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지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막 꾹 참고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대체 지지저항이 뭐야, 지지선이 뭐고 저항선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가 지지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게 깨지기 쉬운 것인지, 깨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좀 직접적으로 그 설명을 열심히 한 영상이 있으니까는 그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영상 위에다가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클럽 하면서 실전 매매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께 경험과 노하우를 드리고 그리고 수익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도 많이 관심 가져 보시고요. 저희가 6년째 하고 있어요. 만 5년 넘어서 6기 모집 중이니까 나 해보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생각 드시면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평소에 어떻게 제대로 습관을 쌓아가는지 클럽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럽 오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네이버 로그인 하신 뒤에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카페 글쓰기 여기 아래 보시면 전체 글보기 있죠. 이 전체 글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눌러주시면 클럽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왜 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놨고요. 중간에 영상으로도 2개 클럽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놨으니까 이거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쪽에 좀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여기 있죠,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요거 눌러서 신청하시면은 상담받고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